그래서 지금 뭐 이제 보니까 이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기사를 내는 놈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이나 선거 예측을 하는 데가 제일 많은데 제일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KDI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삼성 비서실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미 대사관에서 하는 거래요. 아, 그들이 여론조사를 해요? 네, 그들도 이미 대선에 관련된 예측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공표는 안 하겠죠. 공표는 안 하고 지들만 네. 알고 있지만 그렇죠. 얘네들이 나름대로 선거 추세나 득표에 관한 것들을 이미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KDI도 약간 물들었고 제일 공식력 높은 게 삼성에서 하는 거랑 미 대사관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 삼성 셀이라고 삼성경제연구소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정보력은 국가정보원을 넘어설 때가 많아요. 기무사가 그 밑에 부속기관이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쪽에서 이미 어느 정도 계산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임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행보에 들어섰다라고까지 미국 타임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타임지를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타임지 같은 데서는 단독 이런 거 잘 안 달거든요. 외신에서는. 근데 단독을 달고 나왔어요. 심지어 어저께 인터뷰까지 직접 해가지고 단독을 달았어요. 단독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대한민국 대선 선두주자이자 국가 지도자로 이미 떡하니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사건 당시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그 귀 다친 거에 비하면은 아유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기자가 오히려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는 아주 생사를 오갔다 트럼프는 벌떡 일어나서 외쳤지만 이재명 대표는 바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네. 이 사람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그렇죠. 승리를 전망한다는 거는 이미 계산 때려본 거야. 끝났다. 최소 15% 이상 차이 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이재명과의 어떤 뭐 교역이라든지 정치, 외교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되게 현명하게 대답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질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들을 몇 가지를 크게 물어봤는데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지지한다, 찬성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해야 할 역할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나는 거 안 말릴게. 대신 우리도 같이 끼자. 라는 거죠. 또 하나, 트럼프와의 협상이 쉽지 않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나는 트럼프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부분 굉장히 지지한다. 나도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그렇지. 얼마나 현명해요. 그럼 우리 국익끼리 맞붙어 보고 만일에 돈이 좀 모자라거나 뭐 의견이 안 맞으면 그거는 일본한테서 뜯어서 해결하고 우린 또 우리끼리 주고받을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익스클루시브까지 진짜 달았네. 네. 여기 단독을 왜 달았지? 단독을 달았다니까요. 이거 저 깜짝 놀랐어요. 저 단독 익스클루시브. 이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진영 최초로 40대가 아닌 50%대 과반 지지율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숫자는 윤석열이 더 많이 얻었어요. 그 전체적인 표수는. 근데 퍼센테이지로 박근혜가 50%를 뛰어넘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승리는 여러 가지 신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목에 찔린 이 사진도 썼네. 네. 우리도 못 본 사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예 기자가 이 사람의 이 상처가 결코 작은 상처.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작은 상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아예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네. 자, 그래서 흑수저 출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검정고시 사법고시 합격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 경기도지사 이력을 뭐 쫙 쭉 이걸 읊었어요. 읊어줬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노무현이라고 하는 먼저 케이스가 있어서 이게 좀 덜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미국의 주류 사회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그냥 정치 그 귀족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단한 사람인 거거든. 엄청난 그렇죠. 사람이죠. 그리고 이 기자가 진짜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되게 감동받았다고 생각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기사의 제일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를 따옴표로 마무리를 해요. 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돌리거나 배척하면 안 된다. 나는 늘 소통하는 자세로 다가갈 거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늘 이재명 그 행정가로서의 이재명은 늘 견제받고 늘 적들한테서 견제받고 경원당하고 뭔가 안 할 것, 못하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거를 이끌어왔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늘 핸디캡을 달고 살았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까지 이걸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50%를 넘게 못하게 되면 저것들은 또 그 얘기를 나올 거야. 국민 나머지 몇십 프로는 너를 싫어해.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밀어주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다만 없는 한 표라도 짜내가지고 두세 표라도 더 보태가지고 반드시 이번에는 50% 중반대 이상에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최다 득표, 최고 득표율, 최고 격차까지 이 삼관왕을 이루게 만들어야 개혁에 힘이 붙는다는 거죠. 압도적인 승리. 타임지도 타임지지만 저는 이거 진짜 놀랐는데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네, 대북 사업에다가 그렇죠. 자기 전 재산 1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기 전 재산을 다 꼬라박았다가 세상에. 지금 3년째 한국을 물려있다. 못 떠나고 한국에만 계세요. 본인 날까봐. 자기 투자한 거 날아갈까봐 3년을 자기 주식을 지키면서 있으면서 소가리를 해오셨다는 거지. 뭘 그런 것까지 또 배려를 해줘요. 네. 아니, 왜냐면 나도 이분 따라서 많이 샀단 말이야. 대북주에 물려 있어서. 네. 그래서 이분이 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면서 여기서 개성공단 기업인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조금 이제 그 스포를 드리자면 저희가 내일 그 개성공단 출신 그 기업인들 중에 그때 이제 거기에서 내일은 토요일인데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네. 다음 주에 그 개성공단 여기 지지 선언하신 기업분들 중에 이제 사주분 한 분 저희랑 이렇게 꾸준하게 어떤 그 연결고리를 갖고 오던 분의 제품을 저희가 한번 런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이 대북 사업 또는 개성공단 같은 사업이 재개하게 되면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들 내지는 협업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짐 로저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려주세요. 네. 궁금해. 자,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평화는 곧 경제라는 확고한 신념 아래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짐 로저스 회장의 지지 선언문은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이 대독했다고 하는데요. 평화로운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무역 금융 혁신의 핵심 허브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 글로벌 리더십의 새로운 장을 열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이제 6월 3일 날 당선증이 나오게 되면 제가 4일 이후부터 국뽕 시리즈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기 북극 항로나 대북 사업이나 이제 앞으로 기대된 AI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계속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가장 빨리 제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가장 빠른 핵심 키워드가 될 거예요. 경제 회복에 있어서.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경제 관련된 공약하고 있는 게 5천, 그러니까 코스피 5천 얘기도 있지만 수출 증대, 그리고 뭐 내수 활성화, 이 모든 것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데 이 대북 사업만큼은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노수 회장이 얘기한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많은 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북한으로 알고 있어요. 북한하고의 지금 대치 상태라든지 군사적 경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주식시장의 불투명성입니다. 맨날 주가 조작이나 하고, 기업들이 돈 벌어갖고,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암소를 사놓으면, 암소가 살이 쪄갖고, 이제 암소 값을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송아지를 나가지고 송아지를 팔아먹어버린다는 거야. 근데 내 돈 주고 소를 키워서 송아지를 낳는데, 송아지 주인은 딴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소를 키워봐야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들의 분할이라든지 뭐 그거에 대한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열사를 통해 돈 빼돌리기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주들이 그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올려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거부터 통과시킨다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면. 야, 근데 어쨌든 외국인이 누구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나는 처음 본 거야. 10억불이야. 3년째 저는 지금. 이분이 얼마나 애가 탔는지를 그때가 문재인 정부 때였기 때문에 그때 주가 3,500근처 가 있을 때거든. 3,200. 그때 10억불을 넣었으면 모르겠어. 지금 3억불 남았을까? 이분도 이제 절박하신 거예요. 네. 퇴직금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북 정책에 다 걸려 있는 거야, 지금. 어쨌든 그렇습니다.